네, 지난주에 천간 지지론에서 이제 천간을 위주로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천간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성장의 과정으로 봤을 때 양과 음으로 10개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양의 시작은 갑은 이제 새로운 봄의 시작이었고 출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5개, 갑을, 병정, 무기는 무까지는 양이고, 기경신, 임계는 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천간은 다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갑은 양이다, 병도 양이다, 갑병, 무경, 임 양입니다. 을정, 기신계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다. 근데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도 성장 부분에 따라서 양과 음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12가지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도 똑같이 음과 양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천간은 10개고 왜 지지는 12개냐? 천간이 흐름이 지지와는 달리 10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지지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게 5행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지지도 똑같이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계절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임묘 다음에 진이 오고, 그다음에 사오 여름 그 후에 미토가 오고, 그다음에 신유 가을철 다음에 이제 술토가 오고, 해와 자수 이 겨울철 다음에 축토가 오듯이 이렇게 각각 4가지의 그 계절에서 끝에 토가 붙기 때문에 천간보다는 토의 오행이 2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천간은 하늘의 뜻이 12개고 땅의 모습은 12가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의 모습은 지지의 그 모습인데 실제 12가지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가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천간은 순수하고 기의 흐름이고, 그다음에 의지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는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추론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갑을병정 식간하고 12지지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보면은 상호 이렇게 그 관련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뭐 다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천간도 이 지지의 그 뒷받침, 뭐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뭐 이제 통근이라고 하는데요. 통근이라는 얘기는 이제 재평진전에 이제 자주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통근, 이제 뿌리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천간이 가장 기운이 셉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월지에 뿌리를 둔 천간이 가장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강 신약 할 때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하늘의 의지가 결국은 땅에서 어떻게 이제 쫙 펼쳐지느냐,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동양 철학의 어떤 음양오행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서양론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고, 물론 이 동양 철학도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천간 10개, 지지 12개, 이 22개의 글자를 가지고 이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철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어느 철학책에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제 해놨지만 뭐 수학 공식처럼 아주 간략하지만 간결하지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천간과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학습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천간과 지지 배운 다음에는 뭐 이제 신강시작도 배우고 뭐 용신론도 배우고 격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다 뭐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뭐 12분성이니 12신살이니 그렇지만 뭐 그런 걸 하기 전에 이걸 모르면은 사실 뭐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이게 방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인묘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동, 그다음에 이제 사오미, 화, 그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렇게 했지만 뭐 이렇게 이제 지지가 결국은 이제 인 여기 이제 그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출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겠죠, 그죠? 돌아가서 결국은 축까지 왔을 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 의미하는 것은 뭐 색깔도 다 이제 각각의 방향마다 다 틀리고 계절을 의미하는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의 이제 역할이 되겠는데요. 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서도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뿌리입니다. 이제 뿌리인데 이제 근인데 근. 이제 근인데 이 근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천간이 뿌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도 지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큰 의미로서 작용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뿌리가 없더라도 이제 대운에서 지지에서 힘을 받으면 이제 그 천간도 물론 힘을 받습니다. 이제 이건 아주 복잡하게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아무튼 사주 원국에서 이게 이제 천간이고 이제 지지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주 원국 연월일시 원국에서 지지에서 힘을 이렇게 받지 않는 그런 천간은 사실은 뭐냐면 그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에 뭐 간목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막 쭉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에 뭐 인이나 묘나 진이나 뭐 해수나 이런 어떤 그런 목과 같은 오행의 그 뿌리를 이제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지가 없다 그러면은 약한 거예요. 아주 약한 겁니다. 뭐 거의 뭐 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역할입니다. 이제 독자적인 역할은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지지가 독자적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지지 내에서 자부터 해서 해수까지 어떤 글자가 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그 지지의 네 글자의 지지가 있지만 운에서 또 똑같은 지지가 오거나 또 다른 형태의 뭐 여러 가지 지지가 왔을 때 그 작용력을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 하나하나 자리하고 있는 이 지지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가 올 수도 있겠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겠고 여기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천간이 일간이 뭐 갑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 중에서 되겠지만 결국은 이 천간이 유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얘를 다 따지고 여기서부터 얘를 다 따지고 하면은 가질 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지지 12개, 천간 10개 하면 이제 사주에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60갑자가 돌아가는데 여기 지금 올해가 이제 그 경자년 쥐띠해 아닙니까? 이제 경자 다음에 또 신축으로 가고 뭐 신축 다음에 임인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기해년이었었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 연에 이제 여기가 60개 갑자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60년 후가 되면은 이제 그 환갑잔치를 하듯이 그리고 이제 월에도 또 60갑자가 돌아가죠. 곱하기 60. 그 다음에 1도 60갑자가 그냥 돌아갑니다. 또 곱하기 60. 그 다음에 시간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라 12가지 시가 있죠, 하루에. 하루 24시간 중에 지지 12개가 각각 2시간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1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제 남과 음이 또 사주가 틀리잖아요. 근데 저 대운이 또 틀리고 그러면 남녀 사주가 틀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51만 8,400 51만 8,400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의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51, 2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51, 2만. 그러면 그게 이제 상당한 경우의 수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5천만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주의 경우의 수도 한 1, 2만 정도 되니까 그걸 나누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죠. 50만원에서 곱하기 100하면 5천만 나오니까 그죠. 50만원에서 그 100명 정도 하니까 한 5천만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5천만 넘기 때문에 결국 나랑 비슷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된다. 근데 이제 뭐 사주가 같더라도 삶은 다 틀리죠. 어디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틀리고 어느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만나면 틀리고 뭐 또 이제 누구를 만나서 컸느냐 환경적인 면이 굉장히 뭐 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다 이 100명이 다 뭐냐면 사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이제 그 결합을 하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지의 역할은 뭐냐? 음과 양에 의한 부분이야. 아까 이제 천간, 이제, 갑을병정 무까지가 양이었고, 기경신 임계가 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지지 12개 중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를 해서 6개. 자,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틀리죠. 자인진 오신술은 이제 양이 되겠고, 축해유 미사묘는 이제 그 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봄과 여름, 임묘진 사오미, 그거는 이제 양이 되겠고, 이제 금과 수,
신유술 해자축은 이제 음의 기운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이제 겨울은 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지 12개는 다 음과 양은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연진, 우신술은 양이고 축해요, 미사묘는 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천간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습인데 이제 한난 조습을 좀 이제 많이 따지는데 이제 용신 구할 때도 뭐 조우 용신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제 그 사주가 아주 좋아하냐 습하냐 습하냐를 구분하게 돼서 봤을 때는 사오미 그다음에 여기 다 뭐냐면 그래도 뭐냐면 그 양의 기운도 강하고 이거는 이제 조화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수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아주 마른 이건 양의 기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축진 신유해는 이건 이제 습한 기운으로 음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 겨울이나 이제 그 뭐 가을 정도 이거는 이제 봄하고 여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지의 역할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간과 다르게 지지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이렇게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기본이니까 뭐 당연히 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체용인데요. 이 체는 뭐 한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 결국 뭐냐면 그 내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였느냐, 그게 체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양이죠, 양이지만 뭐냐면 이 안에 지장간이 있죠. 지장간은 임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뭐냐면 이게 이제 정기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 이거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는 처음에 출발이고 이제 그 양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스타트가 되는 이제 일양 오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일양 오음. 그다음에 축은 뭐 이양 사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축, 임묘, 진사오 이렇게 나갈 때 양의 기운이 하나씩 늘어가고 음의 기운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축, 임묘, 진사오 그다음에 미신유술에부터는 또 뭐냐면 이게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이제 음과 양이 또 바뀌겠죠.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게 또 바뀌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건데 자수는 시작이고 양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음의 기운이라는 거죠. 이게. 그 이제 지장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이 자수 안에 지지 안에 또 천간이 들어 있잖아요. 지지의 지장간. 그 지장간이 의미하는 것은 개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자수는 겉으로 볼 때는 양이지만 실제적인 쓰임, 용은 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자하고 임수하고 그다음에 오화하고 사화 요 딱 네 가지예요. 이게 이제 체와 용이 바뀌는 게 요 이제 요 네 가지인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제 임수가 아니고 이제 해수죠. 네, 임수가 아니고 자수하고 그다음에 해수하고 그다음에 사화하고 이제 오화는 체와 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장간이 요거는 개수가 끝에 이제 정기가 이렇게 붙는 거고 요거는 임수가 이제 정기로 붙잖아요. 요 위에 이제 무, 갑, 지장간이 무갑임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화는 병, 기, 정, 사화는 무, 경, 경. 근데 보시면 이 자수는 실제적으로 양이지만 개수는 음이죠. 이 안에 있는 지장간이. 해수는 겉으로는 뭐냐면 음이지만 지장간의 요 임수는 양이죠. 오화는 양이지만 또 끝에 지장간 그 전기가 붙어 있는 이 정화는 또 음이잖아요.
사와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장 간의 그 전기는 병화의 양이기 때문에 실제 체는 음이지만 실제 쓰임새 용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체와 용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실질적으로 쓴다고 하는 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체용에 의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장간에 가서는 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뭐 이제 아주 사주 명리학에서는 항상 따라붙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다는 거지 이걸 실제 관념 들어가면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역할 중에서 이제 오행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묘, 사오, 신유, 해자, 이제 목화금수인데요. 이제 뭐 지지가 의미하는 건 실제 자연의 법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연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계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결국은 뭐냐면 그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지구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지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달력에도 잘 나와 있지만 24절기를 보면 그게 음력이 아니잖아요. 다 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24절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지는 결국은 뭐냐면 물론 자부터 이제 시작한 것도 이제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인은 결국은 뭐냐면 목의 기운이고 이제 시작이고 스타트지만 이제 저는 인으로 이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인묘는 봄이고 그 다음에 시작이고 출발이고 그러니까 인묘는 목이다. 결국은 봄에 새싹이 나오고 나무가 성장하듯이 인묘는 목이 되는 거고 사오는 이제 봄이 다 끝나고 이제 양의 기운이 쫙 퍼졌을 때 그게 화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신유는 이제 결실을 의미하는 금, 가을의 계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자는 이제 열매가 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겨울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 천간과 다르게 지지는 이렇게 각각의 계절, 각각의 오행 다음에 토가 옵니다. 인묘, 봄 다음에 인묘 진이 오죠. 그 다음에 사오, 화 다음에 미가 오죠. 그 다음에 신유, 금, 가을, 그 다음에 술이 오죠. 그 다음에 해자, 겨울, 그 다음에는 축토가 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절 4개에다가 토, 오행이 각각 4개를 붙으니까 결국 12개가 되는 거고 천간은 각각의 오행에서 갑을 다음에 이렇게 토가 오행이 안 오잖아요. 이제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토가 오지 않고 그다음 바로 병정 이렇게 오죠. 목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토가 2개가 붙어서 이제 그 총 10개가 되는 그렇게 이제 지지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에 의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절에 의한 부분인데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에서 인묘지는 이제 봄의 계절인 거고 목의 계절, 사오미는 여름 남방, 그다음에 신유술은 이제 가을의 계절, 해자축은 이제 수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지지에 따른 이제 세부 분석인데요. 지지론의 세부 분석인데 뭐 자수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인목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목은 뭐냐면 이제
봄의 시작이고, 여기 보면 이제 월률 분야라고 했는데, 이제 무, 병, 갑. 이내 이제 그 지장간은 무, 병, 갑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보면 77, 16이에요. 77. 한 달을 30일로 이제 잡았을 때, 그 30일 동안에서 결국은 뭐냐면 무토가 이제 사령한다. 실질적으로 어떤 오행이 작용하는 그 날 30일 중에서 임목 안에는 지지의 지장간, 그러니까 천간 세 개가 있는데 무토가 이제 지배하는 거는 7일, 병화도 7일, 갑은 16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지장간이 의미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세부적으로 인간의 흐름이랄지 인간의 변화랄지 아주 세부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감명할 때도 지장간을 가지고 감명을 하면 아주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이렇게 뭐 사령을 한다, 뭐 월률 분야, 뭐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한 해 한 해가 지지가 있는데 그 지지가 한 달 동안 작용하는 날짜가 오행이 따로 정해져 있다. 7일 동안은 토의 오행이 작용을 하는 거고 또 7일 동안은 이제 화의 오행이 또 작용을 하고 나머지 16일 동안에는 목의 오행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는 입춘 2월 4일부터 그다음에 3월 그 경칩 전까지 한 달 동안인데 그 한 달 동안 그러면 2월 4일이 입춘일이니까 2월 4일에서 7일 동안 무가 이제 토의 오행이 그 기간을 정의하는 거니까 2월 4일부터 7일이니까 2월 4일부터 7일이니까 2월 11일까지는 토의 오행이 기운이 뭐냐면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1일부터 18일까지는 이 병화가 그 시기에 이제 이 병화의 화의 오행이 간여를 한다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인월에 그 경칩 전까지는 16일 동안은 간목의 오행이 결국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묘진 사업이 계속 나갈 텐데요. 내용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을 한다. 지장간이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며칠 동안 사령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신사해하고 이제 자오묘유하고 진술충리, 인신사해는 이제 생지고 자오묘유는 왕지고 진술충리는 묘지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령하는 지장간이 뭐냐면 월률 분야가 뭐냐면 이렇게 가절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진 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12가지 지지로 구분이 된 게 아니고 생지하고 왕지하고 묘지 요거에 따라 틀린 거예요. 생지는 인신사해잖아요. 인신사해. 묘지는 자오묘유. 왕지는 자오묘유. 그리고 묘지는 이제 진술충인데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묘목인데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월률 분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자오묘유는 이제 왕지잖아요. 자오묘유. 이 왕지는 10하고 20일로 사령이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요 안에 지금 자묘유는 지장간이 2개씩 있고 오는 이제 기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임계, 여기는 갑을, 유는 이제
경신이 들어가 있고, 오는 병정, 오는 이제 환이가 병정에다가 천간이 중간에 기가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왕지에 대해서는 11일. 왕지는 왕지. 예, 왕지는 10일하고 왕지, 예, 10일하고 20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목은 뭐 이제 을목하고 이제 그 천간의 을목하고 비슷한 형상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뭐 모양 자체도 이제 떡잎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흙을 이제 끌고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이제 그 음과 양에 보면은 이제 사양, 예, 이음, 예, 이렇게 양기죠. 이거는 갑부터 임부터 시작해서 임묘진, 예, 양의 기운이 점차 이제 가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는 이제 3월 달인데 3월 뭐 한 5일 6일쯤 경칩이죠. 개구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이제 절입일이 목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묘는. 네. 그래서 그 묘의 지장간은 간단하죠. 이렇게 갑을 딱 순이란 목의 기운입니다. 순이란 목의. 아까 이는 안 그랬어요. 무토도 있었고 병화도 있었고, 실제는 이제 갑이지만 그렇겠지만 이제 묘는 갑과 을 수전 목의 그 기운입니다. 다음에 이제 진토가 됩니다. 그 진토를 보면 지장간이 을, 개, 무. 이제 아까 여기 그 묘의 지장간은 갑, 을인데 여기 이제 을이 그대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진으로. 을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죠? 그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인데, 이거는 이제 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인데, 이 봄에 이 겨울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 네. 이게 이제 그 진토가 수의 고장지입니다. 수의 고장지. 고장지 창고. 이제 거기로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한 겨울이 결국은 끝나는 게 뭐 2월달, 3월달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진월이에요, 진월. 그럼 진월이 언제냐? 4월달이거든요. 4월달. 근데 4월달에 겨울이 끝난다는 경우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봄이 무르익어서 어떨 때는 4월달에도 막 반팔 입고 다니고 하는데, 또 강원도 어디 같은 데 가면은 4월 중순에도 막 그 눈이 옵니다. 4월 말에도 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강원도 쪽 우리 그 군인들 그 철책 입고 거기서 근무하는 데 보면은 4월 20일, 25일 이때도 그 눈이 옵니다. 그만큼 이제 4월 달에도 겨울이 안 끝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요. 이 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겨울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진은 토의 기운이잖아요. 진토. 그래서 봄이 묘의 가장 순수한 목의 기운이 그대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개수, 겨울은 끝났고, 원래 토의 기운은 무토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다 흘러가는데, 이 진술충미, 이 토의 그 고장지는 사령하는 날이 9, 3, 18로 가요. 여기 이 집안은 9, 3, 18. 9, 3, 18. 네. 그래서 30일 동안에 9일 동안은 을이 작용을 하고 3일 동안은 개수가 작용을 하고,
무토는 18일 동안 이렇게 작용하고. 그래서 저는 4월달 되면 아주 추운 날이 있는데 한 3일 정도 추워요. 네. 겨울같이. 또 9일 동안은 봄 같고. 또 무토가 이제 18일 동안 작용을 하는데 이 토는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이게 진월입니다. 양력으로는 4월달. 바람 엄청 불죠. 그리고 막 그 온도 차이 엄청 나잖아요. 그 일교차 많고 변화무쌍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 토의 의미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여름에서 또 가을 넘어갈 때 또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토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새로운 오행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 단계와 중간 날의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인데 여기 보면 진이 우레의 뜻도 있고 진은 펼쳐지는 것이다. 진토 이제 뭐 진토가 되게 중요해요. 이 진토가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인데 이 경이 이제 을하고 합을 하잖아요. 을경합. 그러면 을경합을 해서 합화되는 오행, 바뀌는 오행이 뭐냐면 금입니다. 금. 그럼 금이면 경이죠, 그죠? 근데 항상 뭐냐면 진월이 돼요. 합화되는 오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이 신축년이거든요. 축. 그러면 경하고 저기 합이 되는 청가는 신하고 이제 합이 되는 청가는 병신이잖아요. 병신 합이죠.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내년에 신축년에는 병신이죠. 병신 합으로 돼서 내년 진월은 어떤 진월이냐? 병신합 수니까 수가 의미하는 임진이잖아요. 임. 내년에는 4월달 임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이 의미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천간의 합화오행, 그 합화오행을 생성하는 그 기능을 해요. 다른 토가 하지 않는 역할을 하죠. 진토는. 그래서 이제 진의 기운은 이제 목에서 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인데요. 이제 화는 뭐 여름이잖아요. 이미 이제 그 천간에 그 정화처럼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제 만물이 이제 무성해지고 뭐 이제 다 막 펼쳐지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제 뭐 사가 의미하는 것들은 이 그 퍼지는 거예요. 양기가 막 퍼지고 한 여름이죠. 이제 여름이고 또 사는 지장간이 또 이제 무, 병이죠. 아까 진토 을계무, 진토 지장간이 을계무인데 거기 을계무가 또 그대로 또 일로 넘어온 거예요. 진사에서. 인묘 진의 지장간은 을계무. 끝에 정기가 지금 4월로 넘어올 때 이제 또 초기가 된 겁니다. 초기가 돼서 무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가을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생지, 인신사의 지장간에서 이 중기가 이건 이제 초기, 중기, 정기라고 하는데 이 중기가 의미하는 거는 다음 계절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달 이게 지금 이제 양력으로 치면 이제 4월이 양력은 한 5월달 정도 되는데 5월달부터 열매가 열리는 그런 저 1년생 초목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벚 구경 많이 하러 가잖아요. 그 벚꽃 구경. 근데 그 벚나무 열매를 그 버찌라고 그러죠. 그 버찌가 5월달에 납니다. 예, 5월달에 나요.
5월달에 이미 막 생겨가지고 막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신사회, 그 생지의 지지가 의미하는 중기는 다음 계절. 그러니까 지금 화니까 그 여름 다음에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싹이 이제 그러니까 가을의 어떤 시작임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중기의 역할이고 원래 이제 오행은 화니까 병이 왔어요. 이렇게 온 겁니다. 이제 사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신사의 그 생지는 이제 사령하는 날이 77 이제 16이잖아요. 그래서 7일, 요거 7일, 요거 16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령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화가 되는데요. 이제 오화는 뭐 왕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지인데 왕지가 이제 좌우묘 이렇게 있죠. 왕지가 좌, 우, 묘가 있는데 여기는 다 지장간이 두 개예요. 저 임계, 갑을, 유는 이제 경신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병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기가 하나 더 들어가요. 기가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설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이것도 그 뭐 화에서 이제 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오화 안에 이 토의 오행이 들어가 줘야 화의 오행이 토로 이제 그 지금 여름 다음에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가 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화가 그냥 쉽게 바뀌지 않겠죠. 뭐를 뭐 딛고 뭐 발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계절이 바뀌든 오행이 바뀌든 해야 되는데 그걸 바뀌기 위해서는 토에 발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서 음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화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는 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월달 이제 5월이 뭐 망종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양의 기운이 아주 극으로 달하고 이제 음의 기운이 천천히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그 계절 그게 이제 지지의 사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미월인데요. 이제 미월인데 이게 미, 정, 을, 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오화가 정기가 이제 그 정화였잖아요, 그죠? 오화가 그 정화가 또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그리고 진술충미 그 고장지에서 중기 여기가 초기, 중기, 정기인데 이 정기는 결국 뭐냐면 그 전 계절에 전 계절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여름인데 이 을은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임묘진 사업 2, 3, 4, 5, 6, 그러니까 7월 달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6월 달 양력으로 2, 3, 4, 5, 6, 7, 뭐 이제 7월 달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는 또 이제 음이 또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이때는 엄청나게 더운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뭐냐면 음양이 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하는 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술충미는 9, 3, 18 이렇게 해서 이제 작용을 하고 이제 정이 이제 9일, 을이 3일, 기가 18일 이렇게 해서 이제 월율 분야가 이렇게 30일 동안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신입니다. 신인데, 이제 음기가 아주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음기가 아주 강화되는 시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 지지에서 이제 신인데 신은 이제 무, 임, 경. 아까 말씀드린 인신사에 이 생지에 중기, 여기 초기, 중기, 정기인데 중기는 다음 계절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다음 계절은 임수죠, 수. 겨울을 예고합니다. 겨울. 수. 왜냐면 이제 그 신월이 인묘지 사오미 이제 뭐 8월 달쯤 되는데 8월 달 좀 넘어가서 이제 중순 하순이 되면요 그 강원도나 이런데 가면은 거의 겨울 같은 날이 또 와요. 막 이슬도 내리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는 임수가 되니까 겨울을 내포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신은 음이 계속 깊어져서 이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그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준비가 다 되고 해서 이제 그러한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 다음에 유잖아요. 유는 또 이제 유 지장간은 경신입니다. 이제 욕폐지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제 근데 항상 뭐냐면 좌오묘유 왕지는 이렇게 기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금이잖아요. 이게 유금이고 이거 경금, 신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오묘유 사령하는 날은 10, 20. 경금이 작용하는 날 열흘, 신금이 작용하는 날 20일. 그리고 이제 뭐 술단지를 형성시켰다고 하는데 뭐 이거 잘 보면 뭐 술단지 같기도 해요, 그죠? 하긴 이제 다 있고 계절에 아주 이제 뭐 결실의 계절이 이제 제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가을도 이제 만추고 이제 그러한 계절을 의미하는 지지가 유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또 술토가 오는데요. 술은 이제 화의 고장입니다. 화. 그래서 이제 지장간이 신, 정, 무가 되겠죠.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술충미가 중기, 초기, 중기, 정기에서 중기가 의미하는 것은 전 계절이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가을이니까 지금이 그 전 계절은 여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의미하는 게 화잖아요. 그 정화가 왔죠. 중기에.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술월에 와야 여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토는 이제 기운이 이제 가을의 기운이 다 된 거예요. 다 돼서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는 그런 준비 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수가 되겠는데요. 술해. 해수는 이제 해수. 지장간은 무, 갑, 임. 인신사의 생지의 중기는 아까 제가 다음 계절을 예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목이 왔잖아요. 목, 봄. 지금 한겨울인데 지장간이 이렇게 왔어요. 초기, 중기, 여기에서 중기가 간목이잖아요. 그죠? 이제 봄을 예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가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는데 뭐 11월 달 뭐 이렇게 막 11월 달이면 이제 막 제대로 이제 겨울이 이제 오는 그런 시기인데 그 11월 달에 이미 내년을 위한 씨앗을 그 식물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새롭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 안에 그런 걸 저장도 하고 새롭게 그냥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그냥 감추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에 이렇게 중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생지의 중기, 묘지의 중기 다 틀립니다. 그리고 왕지는 물론 이제 중기는 없죠.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무갑임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해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만물이 가을 다 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이제 그러한 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도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또 그게 씨앗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봄을 준비하는 봄이 이제 봄의 맹아 싹을 키울 수 있게끔 준비를 최소한 요 정도를 하는 그 계절이 해월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겨울이지만 자연이나 식물들이 볼 때는 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 되겠습니다. 자월 이제 아주 추운 그런 겨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월에서는 지장간이 이제 임, 개. 아까 이제 그 채용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채용이 이게 개는 이제 음이 되는 거고 이제 자는 양인데 이제 실제 뭐냐면 자는 겉으로는 양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용어 쓸 때는 음으로 쓰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가 의미하는 게 이제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완전히 그 음까지 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걸 갖다가 가지고 이제 잉태를 시켜서 이제 또 한 겨울이 돼서 또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 분야는 이제 10하고 20이죠. 30일 동안 10일은 인수가, 20일은 자수가. 이제 축입니다. 이제 축인데 축은 지장간이 이제 개, 신, 기. 진술중리에서 중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계절이 끝났습니다. 전 계절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신을 의미하는 건 금이잖아요. 가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분야가 사랑하는 날은 9, 3, 18. 진술중매는 다 똑같아요. 9, 3, 18. 개수가 사랑하는 날. 신금, 기토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9일, 3일, 18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장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막 분출을 해가지고 음이 이제 아주 왕성한 그런 시기여서 음이 사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음이 이제 사음까지 왔으면은 음이 기운이 많이 이제 뭐냐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춥고 그리고 이제 다음 계절이 이제 인이잖아요. 입춘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씨앗을 이렇게 꽉 뭉쳐가지고 이제 발화하려는 그런 씨가 이제 그 밖으로 이제 발산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흙, 토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지가 이제 1에서부터 이제 축토까지 흘러가는 모습은 천간이 갑에서 개까지 흘러가는 모습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그렇지만 양상은 많이 틀리죠. 기지는 현실이고 천간은 의식입니다. 기고 천간이 기면 지지는 질이죠.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천간이 정신이면 지지는 현실이고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는 다르지만 천간과 지지는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있고 같이 맞물려서 천간과 지지가 이 세계를 표출하고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부호로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배울 것들은 무궁무진하지만 이것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지의 지장간을 좀 더 한번 알아보고요. 또 한번 신강 신약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뭐 다른 건 없죠? 예. 예.